1972년 12월 19일 아폴로 17호는 달에 갔다가 8일 만에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3년 만에 성공적인 유인 달 탐사 임무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도 아폴로 17팀은 달의 표면에 발을 디딘 마지막 인간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왜인가요? UFO 인사이트의 작가 및 편집자인 이안 스테펜스는 나사가 달에는 정교한 외계 문명이 비밀리에 거주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이안 스테펜스에 따르면 이 외계종은 달의 어두운 면을 식민지화했습니다. 임시거주지 및 로켓기지에서 그들은 지구상의 생명체를 감시합니다. 이안은 나사는 그것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라고 믿습니다. 그의 주장은 도나헤어를 포함한 전 나사 직원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녀는 1970년대 초반 에이전시의 사진연구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어는 고위직의 직원이 한때 그녀와 1급 비밀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달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 중의 한 명이 그들이 달에 도달했을 때 3개의 UFO를 봤다고 말했다는 것을 폭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비행체들은 그들의 임무 내내 그들을 추적, 감시했습니다. 또 다른 전 직원인 카를 울프는 1965년 나사의 달 인공위성 루나 오비터 프로젝트에서 일할 때 달의 외계인 기지의 사진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프는 그 이미지는 일련의 버섯 모양의 건물, 구형 구조물 및 타워를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외계인에 의해 만들어졌고 나사가 일반인들에게 숨기려고 선택한 것들입니다. 더욱 흥미롭게도 저자인 모리스 샤트레인은 여러 라디오 방송의 아폴로 미션에 대한 것들의 대본을 출판했습니다. 이것들은 아폴로 11 미션으로부터의 대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대본들은 닐 암스트롱이 달 위를 걸은 첫 번째 인간이 되었을 때 주변의 분화구들은 관찰하는 외계인 우주선들로 차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주비행사들이 미션 통제를 알렸을 때 그들은 그 문제에 관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침묵을 지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사는 글로벌 탐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달 탐구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입니다. 현재의 결론은 달에 다시 갈 긴급 상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에 대해서 과학적인 여러 가지 질문이 남아있으므로 다시 달에 가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 이안 스티븐스는 이것이 대중을 무지의 어둠 속에 남겨놓기 위한 단순히 홍보용의 선전활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1968년에 나사는 문서 알리77을 출판했는데 이것은 9,600가지의 달 표면의 신비한 현상의 포괄적인 목록입니다. 이것은 소련의 천문학자인 니콜라이 코즈리브가 알폰수스 분화구에서 발견한 설명할 수 없는 분출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1977년 조지 레오나드는 달의 발자국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그가 이것이 외계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에는 타이코 분화구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오나드는 사진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 말하는데, 즉 분화구가 실제로는 건설 현장이고 외계인의 기계를 숨겨놓기 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지만 그것들이 달의 외계 생명체의 증거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헤어와 울프의 증거는 확실히 흥미롭지만 그것들이 진짜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달에 돌아가지 않은 다른 더 진부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은 오늘날의 돈으로 엄청난 약 1,10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근 견적은 오늘날의 임무 비용을 1,050억 달러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나사의 총 연방 2017년 위 예산은 190억 달러이므로 달 착륙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나사의 세계 탐험 전략이 진실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하는 술책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나사는 달로의 여행에 대한 변화하는 요구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의 미션은 단순히 사람들을 달에 데려갔다가 지구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는 더 이상 관심이 아닙니다. 존 올슨 나사 탐사 시스템 임무 책임자에 따르면 다른 행성의 방문은 더 이상 깃발을 꽂고 발자취를 남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요하게도 미국은 냉전 시대의 소련과의 달 착륙을 누가 더 빨리 하는가에 관하여 경쟁에 휘말렸습니다. 여기에는 소위 우주 경쟁이 포함되어 있는데 두 국가 모두 보다 정교한 우주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그러므로 예전에는 매우 분명한 달 착륙에 대한 정치적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미국 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이것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2016년 12월 CIA는 러시아 스파이가 최근에 미국 대선을 전자적으로 조작한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가 즉각 트윗을 발행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새로운 군비 경쟁을 거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인 션 오크레이디는 우리는 두 번째 냉전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우주정거장과 같은 프로젝트에서 그들이 가진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우주 경쟁의 위기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나사로 하여금 달에 돌아가려는 자극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나사는 달 탐사를 옆으로 치워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사는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 세계 달 컨퍼런스에서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달에 완전하게 기능하는 기지를 수립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지는 우주여행을 위한 정거장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달에는 아직 설명되지 않은 신비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나사는 정치적인 및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1972년 이후 탐사선을 이용한 깊은 우주로의 심층 탐사에 더욱 집중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화성 탐사 및 달 탐사 계획에 대한 최근의 발표는 고무적입니다. 즉 우리 태양계에서의 인간의 작은 발걸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